그러다가 의군부하고 사원부에서 이거 사인을 조사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막 주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재조사를 했는데 의군부하고 사원부에서 이제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냅니다. 문종 독살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문종 독살설의 또 하나 요인은 문종이 병 걸렸을 때 이 병을 이제 치료한 인물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 문종의 병을 집중적으로 치료한 인물이 전훈의라는 어의입니다. 전훈의는 그 미천한 신분에서 어의가 된 인물이에요. 미천한 신분에서 어의까지 올라왔으면 상당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어의로 올라온 거죠. 그런데 유독 이 문종을 치료할 때만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여러 번 했죠. 그래서 그 문종이 즉위하자마자 사원부에서 전훈이를 갖다가 이제 탄핵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전훈이가 전에도 문종의 종기를 치료하는데 이상하게 치료해가지고 문종이 한번 위태로울 뻔 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종이 즉위하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뭐 일부러 그랬겠느냐라고 해서 다시 복직을 시켜주니까 사헌부 지평 이의문이라는 인물이 얼마 전에도 옥체에 종기가 났는데 이걸 잘못 처리해가지고 아주 위태로울 뻔 했는데 복직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이제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문종이 상당히 또 인자한 임금인데요. 그냥 일부러 그랬겠느냐. 그냥 이제 복직시켜라 라고 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문종 2년에 또 이제 종기가 났습니다. 종기가 나니까 그 종기에는 안 좋은 것이 움직이는 게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대신들이 종기가 났는데 지금 뭐 급한 국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국사 보지 말고 그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니까 문종이 알았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볼 국사들이 있지 않느냐. 그 국사 중에 국내 일들은 대신들이 하더라도 외교에 관한 일들,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사신이 온다든지 일본에서도 뭐 이제 사신이 오거나 하면은 이런 외국 손님들은 내가 접대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일부 이제 정사를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때 문종이 5월 달에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 떠나기 직전에 이 치료 기록들을 보면 쭉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문종의 와병을 누가 주도하냐면 어의로서는 전훈이가 주도하고 그 다음에 강맹경이라는 그 도승지, 그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인 도승지와 그 다음에 수양대군, 이 세 명이 거의 이제 주도를 하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아프면은 조선에서는 시약청을 꾸리게 되는데요. 시약청을 꾸리게 되면은 시약청의 도제조 총책임자는 영의정이 되고 제조는 좌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6 판사들과 주요한 그 인물들이 시약청에 그 한 자리씩 맡아가지고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지금 중세가 어떤데 의학은 뭘로 쓰느냐 그걸 논의하게 되고 아침에 이제 임금님께 나아가서 문호를 엽죽고 실제 육안으로 병사가 어떤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전훈이는 그 사정전에 나와가지고 대신들에게 오늘은 어제보다 좋아졌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날 겁니다. 매일 이야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 어이가 놔주고 있다는데 신하들이 나 못 믿겠어. 직접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어이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전훈이가 농즙이 흘러나와가지고 우리가 침을 꽂은 게 저절로 뽑혀 나올 정도로 아주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며칠 있으면 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며칠 있으니까 낫기는커녕 갑자기 위독해진 겁니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문종이 종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리라고 아무도 이제 생각을 안 했는데 전훈이란 어휘만 믿고 있다가 오늘은 어제보다 좋아졌습니다. 며칠 있으면 다 납니다. 이 말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세상 떠났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문종이 세상을 떠나니까 신민들이 슬퍼하는 것이 세종의 상사 때보다 더 심했다. 왜냐하면 사왕이 어렵기 때문에 단종이 어렵기 때문에 슬퍼함이 더 심했다.
그 사왕이 어리면은 왕대비나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현덕왕후 권씨는 이미 그 단종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세종의 왕비도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출엄 청정할 대비도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단종은 어리고 수양대군을 비롯해서 이 대군들은 장성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단한 위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의군부하고 사원부에서 이거 사인을 조사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막 주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재조사를 했는데 의군부하고 사원부에서 이제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냅니다. 가장 이제 중요하게 든 게 뭐냐면 문종이 종기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 꿩고기를 계속해서 구운 꿩고기로 올렸다는 겁니다. 이 종기와 기름 많은 꿩은 아주 서로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금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또 문종이 세상을 떠난 이 5월 무렵에 꿩고기는 더욱 위험한 게 왜냐하면 반하라는 약재로 쓰는 게 있습니다. 이 꿩이 이 반하를 대단히 좋아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반하에 대해서 이 동양사회에서는 그 어떤 일화까지 있냐면 마치 선악과인 것처럼 그 옛날 옥황상제가 꿩을 내려보내서 반하를 좀 구해오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반하를 구하면 네 맛보지 말고 그냥 갖고 올라와라라고 했는데 꿩이 그 반하를 한번 맛봤다는 거죠. 그 맛봤더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꿩이 그냥 다 먹어치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화가 있는데요. 그 4월, 5월에 꿩이 반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때는 특히 꿩고기가 종기에 걸린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렵에 꿩고기를 매일같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헌부와 의군부에서 이 전훈위를 사용시켜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단종이 차마 이제 사용시키자라고 이제 말하기는 그렇고 또 이제 이를 갖다가 수양대군 측에서 이제 전훈위를 상당히 이제 옹호하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디 이제 강연을 갔다가 뭐 법의학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또 의외로 이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문종은 독살설에 혐의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누가 이 관계로 논문을 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백단학보에 뭐 이종호라는 한의사분하고 두 분이 그 문종 의문사에 관한 연구라는 실제 논문을 쓰신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의사 분들이 쓴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한의학 관점에서 보더라도 종기가 난 임금에게 계속 이제 꿩고기로 올린 것은 그 독살의 혐의가 상당히 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문을 쓴 거죠. 전훈위가 비판받는 건 뭐냐면 의학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다른 처방을 계속 한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그 죽임을 자초하는 거예요. 원래 어이들은 왕을 치료하다가 왕이나 왕비가 세상 떠나면 형식적으로 잠시 의금부에 갇혔다가 몇 시간 지나면 이제 풀어주는 게 관례인데 그건 뭐냐면 자기는 의학서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썼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학서에서 금기로 삼는 걸 갖다가 계속 썼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살아남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전훈위를 갖다가 사용시켜야 된다라고 의군부하고 사헌부에서 계속 이제 주청을 하는데 이때 전훈위로 옹호하고 나오는 세력들이 있죠. 이사철이라는 인물이 전훈위로 옹호하고 나오고 물론 수양대군 쪽에서도 전훈위로 옹호하고 나오는데요. 나중에 수양대군이 황보인과 김종서를 그냥 때려 죽인 사건이 소위 말하는 단종 1년 10월 달에 발생했던 계유정난이라는 건데요. 이 계유정난 이후에 정난공신을 책봉하죠. 수양대군 쪽에 섰던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하는데 여기에 바로 이사철이 정난공신 1등이 되고 나중에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형위기에 몰렸던 전훈위는 좌익 원종공신 또 1등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 문종이 갑자기 종기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는데 치료도 대단히 이상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의학서와 전혀 다른 상극인 처방을 계속 했는데 이 상극인 처방을 했던
전훈이는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좌익 원종 1등 공신이 되고, 이 전훈이를 옹호했던 이사철은 정난 1등 공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양대군 쪽에서 의학을 이용해 가지고 문종을 독살한 혐의가 상당히 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풍수지리를 이용해 가지고 단종의 어머니 현덕빈, 권씨의 등을 아주 안 좋은 쪽에 썼고, 그 다음에 문종의 혈릉도 장손이 안 되는 자리에 썼고, 그러다 결국은 문종이 병에 걸렸을 때 의학서와는 전혀 다른 처방을 해가지고 문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종 독살설의 요체입니다.